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골 마을에 갓난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는 게 요즘인데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과 고령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인구 지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인구 지진은 1999년 영국 인구학자이자 작가인 폴 월리스가 자신의 동명저서에서 처음 만든 말인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가 몰고 올 지구 차원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지진에 빗댄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인구 동향을 보면 11월에 태어난 아이는 19,800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40년 만에 11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출생아 수 2만 명이 무너진 것도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오늘 특집 뉴스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각 지역의 새로운 해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우려를 넘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학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원도는 3년 전 전국 최초로 육아 기본수당을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강원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중심의 지원보다 실질적인 육아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가 이 같은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최저 출산율 기록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1.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하며 하향세가 가팔라졌습니다. 2012년 1.3명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18년 1.0명이 붕괴되고 지난해엔 0.8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도 합계 출산율이 0.08명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70년대 4.53명에서 2020년 0.84명까지 지속해서 감소한 것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비혼이나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명, 스페인이 1.23명, 이탈리아가 1.24명, 우리나라가 0.92명으로 1명을 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에는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도에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아마 2021년도는 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1.3명인데 이 선이 무너지면 회복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과 영아수당이 신설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생 문제, 지역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한데요. 실제 경북 4개 지역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10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지역에 노인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만 6천 명의 소도시 경북 영양군입니다.
4차선 도로와 철도가 없는 교통 오지로 인구수는 물론 출생아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영양을 포함해 경북도 내 4개 지자체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도 채 되질 않습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2018년 16,100명에서 2020년 12,900명으로 3년 새 3,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7명에서 2020년 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남에 이어 경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경상북도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4명에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0.9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은 2017년도에 19%에서 2021년도에 22.7%로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출생률은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은 더욱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지역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 상당수의 지역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수가 2020년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 감소했고 2020년 한 해만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문제, 그 여파가 교육 환경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사각지대 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작은 중학교. 지난 1969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졸업생 2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개교 50년 만에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농어촌 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분교가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이 전학을 가면서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528만여 명에서 2023년 521만여 명, 2024년 514만여 명, 2025년 503만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줄어드는 공교육 인프라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생활 여건만 된다면은 전세를 내서라도 시내권으로 이사를 가죠. 마을이 그 학생들을 학업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 역시 가팔라진다는 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기준 전남 지역에서는 해마다 평균 830곳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인프라 제공 등 교육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작은 지역 공동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꼭 대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공동체, 특히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교육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을 닫는 학교가 점차 늘어가면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인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제로섬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원도가 꺼내든 무기가 전국 최초의 육아 기본 수당입니다. 올해는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강원도가 처음 도입한 육아 기본 수당. 출생 월부터 4년 동안 한 명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실제 육아 기본 수당 지급 첫 해 강원도의 신생아 출산 규모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강원도는 합계 출산율 하락폭을 전국 최소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특히 육아 기본 수당 지급 이후 강원 지역 20,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지급 금액을 인상한 것도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 전체 출생아 규모를 증가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 규모는 약 500명. 다만 강원도는 육아 기본 수당 지급으로 유배우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면 감소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시행 전후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은 덜 감소하였고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도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시민들은 육아 기본 수당이 가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육아 기본 수당은 신혼부부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담감이 좀 더 줄어들고요. 강원도에서만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 춘천에 계속 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게 꺼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지원금 규모를 키우며 늘어난 예산은 약 1,600억 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돈을 4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돌봄이라든가 또 난임 부부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훨씬 더 투자를 하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산율에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육아 키트 지급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찬반 시선이 공존하는 가운데 강원도의 기본수당 지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출생률은 높이자고 하면서 정작 병원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병원도 병원이지만 산후조리원도 없다고 합니다.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잠시 떠나는 산모와 신생아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보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박세연 씨는 오는 7일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중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 내 원하는 시설로부터 정원이 닫혀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곳의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 고충은 인터넷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안정적으로 몸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충남도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산후조리원 운영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홍성의료원에 지은 겁니다. 총 9억 8천만 원을 들였는데 시설은 민간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둥이와 장애인 산모를 위한 널찍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압 설비 등 최신 장비도 갖췄습니다. 의료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돌봄도 제공합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서 늘 환자, 산모라든가 신생아들 케어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의료적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우리 응급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신 비용은 민간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2주 기준 182만 원. 민간 평균보다 92만 원이 저렴합니다. 여기에 취약계층과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50%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오는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런 장점 덕에 사전 예약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집에서 거리랑 30-40분 걸려가지고 가까운 편이라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좋고 다른 조리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로 예약하게 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충남도는 해마다 손실 보전 비용 6억 원가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이 산후조리원 설립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홍성 산후조리원을 계기로 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각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을 포함하면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14곳뿐입니다. 일부에선 예약 전쟁이 벌어질 만큼 산모들의 호응이 높은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조 아나운서, 요새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덜 낳으려고 할까요? 각종 육아 비용 부담도 크기도 하고 또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실로 인해서 아이 낳기를 포기했다,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생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정책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정책들이 공공보육 강화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치 키즈카페에 온 듯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체험실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잠시 맡기고 급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부모들에게 인기입니다. 가정 양육을 하시다 보면 병원을 가실 때나 개인적인 급한 사유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 있다는 것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직접 운영해 거제 시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육아시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공공보육을 강화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지만 거제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1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보육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공보육이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6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 중심의 지원 대신 공공보육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 또한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보육 쪽으로 조금 초점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출산율 목표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육아 지원으로 방향을 튼 저출산 대책.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월 2만 명을 밑돌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9,800명으로 2020년 11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24만 4천여 명이었는데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도 2015년 12월 이후 72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11월 4.7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출생 조기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 1세까지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도 지원하는데요. 보육 서비스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